이 청문회에서 나오는 이야기, 증언 내용 그 어떤 것들을 다 긁어 모으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오늘 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일부 좀 보겠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해서 탄핵 사유 요건을 직무집행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위반 행위만이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제53조 제1항의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반시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시하고 있고, 헌법에 규정된 탄핵 관련된 규정을 해석하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되고 있는 명품백 수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사건이 대통령과 관련되지 않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임은 청원이 들어왔을 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누가 어떤 상태에서 얼만큼 수사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 사건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한 때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그 어떤 것도 대통령과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헌법상, 그리고 당연히 형법상 연좌제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배우자의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것도 아닐진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대통령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받았다. 수사를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할지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왜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나 불법행위로 연결돼야 되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어떤 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계좌를 결혼한 이후에도 일부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유무죄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 아니면 더더구나 역시 명백합니다.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제3의 장소에서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대통령 개인의,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돌릴 만한 그 어떤 사정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청문회가 불법이다 적법이다 따지는 근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건들은 전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어떤 불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법인지 탈탈 털어서 뭔지 하나라도 위법 사유가 발생되면 그게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거라도 조그마한 위법 사항이라도 다 긁어 모아서 뭔가가 있으면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결정을 하고 탄핵소추 발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면 소송으로 말하자면 소장을 받았을 때 소장 각하라거나 소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재판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해야 될 것을 굳이 본안 판단에 들어가서 변론하고 증인 부르고 또 속행하고 증인 부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변론을 해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각하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법사위에서 어떤 심리를 하고 나중에 의장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를 한다고 하지만, 이 청문회에서 나오는 이야기, 증언 내용 그 어떤 것들을 다 긁어 모으더라도 결국은 이것을 의장한테 보고할 때, 본회의에 보고할 때는 결국은 이것은 국회나 본회의나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헌법상 독립기관이 의원 개개인이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이것을 청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결국은 보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임이 청원 신청서 자체에서 명백한데, 우리는 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증인들을 불러다 묻는 것은 대통령 관련성이 없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려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문제는 더군다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대통령 되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 결혼한 기간 중에 일부의 계좌 사용이 있었는지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오늘 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만 본다면 2020년 10월 10일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가족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8일 박범계 장관이 취임해서 여전히 이것이 유지되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후에 5개월간 열심히 수사를 해서 대선 직전에 어떻게든 이것을 김건희 여사를 포함시켜서 기소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2021년 12월 3일 김건희 여사는 기소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기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주시고 말씀하시지만 그 어떤 것도 재판 기록에 없거나 수사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라고 할 만한 이 사건을 바꿀 만한 어떠한 새로운 내용도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